네, 이번에 엔터 쪽, 미디어 엔터 쪽을 가볼까요? 요즘 뭐 영화, 극장, 개봉작, 서울의 봄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인구에 많이 회자되고 있고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전에 요목조목 다른 것들도 한번 짚어가면서 그쪽으로 가보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디어 엔터 커버하고 있는 이현지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엔터 쪽을 가보죠. 2023년도, 그러니까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 이현지 애널에 보고서 보니까 2023년도는 음반 성장이 주도해온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2019년만 하더라도 연간 2천만 장이 팔리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 10월 누적 기준으로 연간 1억 장 판매를 달성할 정도로 음반에서의 성장이 정말 매년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만이라고 보긴 또 그렇고 2020년부터 이제 4천만 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불과 횟수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5배가량이 성장했으니 그동안의 엔터는 아무래도 음반의 성장이 좀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보는 편이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음반이라면 전통적으로 우리의 개념은 과거에는 LP판이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CD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카세트 테이프도 중간에 있고 요즘은 디지털 음원도 그것도 하나의 음반이라고 이렇게 분류합니까? 음원은 사실 음원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최근에 또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우리가 아는 그 일반 CD 말고 이렇게 작게 키트라고 해서 그 핸드폰에 이렇게 꽂아서 들을 수 있는 USB가 그런 느낌으로 뭐 그렇게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음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실물 음반을 이제 저희가 다 음반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중국을 비롯한 이 동남아시아 쪽 매출 성장이 많이 더뎌졌다? 네. 왜 그런가요? 이제 이게 최근에 엔터주에 좀 가장 악재로 끼쳤던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만 사실 문제인 건 아니고요. 이제 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앨범 수출 국가 중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또 좀 YOY로 이제 누적 봤을 때 한 40에서 많게는 60%까지도 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원인이 뭐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017년 한알령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중국에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라 네. 정확히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 음반 수출의 두 번째로 큰 국가였었던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조금씩 더뎌지기 시작했다. 올해 6월부터. 이게 좀 큰 문제이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반 성장이 시장을 견인했기 때문에 이 음반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국에서 좀 꺾였다라고 하는 게 음반 선주문이 좀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 엔터의 악재로 영향을 미치면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일단 바잉 파워가 가장 큰 구매력이 큰 중국 시장이 좀 둔화되는 게 동남아시아 전체로도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뭐 특별한 악재가 있거나 뭐 반한 감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죠. 사실 지금 애초에 2017년 이후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반한이라기보다는 뭐 일시적인 경제가 위축됐다든지 이런 게 그쪽에 아닐까라고 소비 시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내년에는 오히려 공연 시장, 공연 성장, 오프라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성장을 할 것이다. 네, 사실 온라인 공연이 이제 지난 2022년 이쯤부터 엔터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됐었어요. 그렇죠. 뭐 온라인 공연 같은.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온라인 공연이 많아지면 그만큼 오프라인 공연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은 이제 하나의 좀 부가 요소라고 좀 보셔야 되고 오프라인 공연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앨범이 세븐틴, 스트레이키즈만 해도 500만, 600만 장 넘게 파니까 앨범 성장이 너무 가팔라서 공연의 성장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진 않았었는데요. 네. 공연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일부 국가에서만 공연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2023년에 이제 주요 4대 기획사의 전체 모객 수를 좀 보시면 SM 같은 경우는 한 170만 명 정도지만 하이브, JYP, YG는 200만 명 정도로 모객하면서 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에도 이런 공연에 대한 수요가 꺾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은 특히나
티켓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이게 그 좀 물가가 금액으로 오르니까 보시면 거기도 오르는군요. 네,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요. 평균 17% 정도가 1년 사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추세가 한국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미국도 지난 6개월 동안 한 45% 정도의 금액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연 가격과 모객 수에서의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내년은 좀 공연 중심으로 보시는 편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뭐 붕어빵도 하나의 가격이 1,000원 하던데 아, 비싸졌어요. 비싸졌어요. 네, 2,000원의 2,000원이었는데. 세계에서 이제는 붕어빵도 조금 어려운데 공연 티켓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인건비가 올라가고 뭐 네,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거기도 영향을 주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에는 오프라인 공연 성장이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줬고 그 각 엔터테인먼트사마다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전략으로 현지화 전략을 이제부터 좀 추진해 오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오디션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걸그룹들도 보면 이제는 한국말을 하는 외국분? 그렇죠. 네. 아직도 발음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 또 네. 현지에서는 뭐 영어를 쓰는 가사들이 또 쓰이니까 그렇죠. 자, 그 현지화 전략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의외로 진행이 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한국 그룹에 외국인이 끼어서 해외 진출한다 이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정말 파란 눈동자의 외국인이 이제 그 데뷔를 준비하는. 그래서 지금 빠르면은 내년 1분기쯤에는 이제 JYP에서 현지화 걸그룹,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걸그룹이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쯤에는 이제 하이브에서도 미국 현지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가시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SM에서도 이제 이에 질세라 영국 보이그룹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비틀즈 또 뭐래가지고 뭐 그런 느낌으로. BTS 다음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랑 뭐 미국이라긴 그런데 그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최근까지 현존했던 보이그룹 중 하나가 원디렉션. 원디렉션? 네, 원디렉션이라는 보이그룹이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영국 오디션 출신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 개인이 해리 스타일스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서도 순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SM에서도 이에 질세라 영국 현지 보이그룹을 준비하면서 지금 하이브, JYP, SM 모두 다 현지화 걸그룹, 보이그룹을 준비하면서 또 한 단계의 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이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뭐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야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뭐 워낙 그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로 치면 공정 노하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자, 일본 시장 침투할 영역이 많이 열려 있다. 이건 또 네. 무슨 얘기일까? 일본이 그 최근에 이제 자니스라고 하는 그 보이그룹 전문 소속사가 자니스? 있어요. 네. 자니유는 아는데 자니스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자니가 만든 기획사라서 자니가 누군데요? 자니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방시혁, 박진영, 이수만 뭐 이런 창립 탑티어의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니라는 분이 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좀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그래서 이제 뭐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 자니스라는 회사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반사 수혜가 K-팝 보이그룹으로 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한국 보이그룹이 특히나 그룹에 일본인 멤버가 없으면 네. 일본 이제 공식 방송에 출연을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이제 한국 보이그룹이 조금씩 열어가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그 홍백가합전이라고 하는 연말에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요대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세븐틴 스트레이키즈가 출연을 합니다. 네. 한국 보이그룹은 동방신기 이후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원래 잘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가수들 중심으로 이제 돔 이상급의 투어가 이어지면서 일본에서도 좀 더 실적에 기여하는 그런 공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 되면 항상 그 저기 얘기하는 청백전? 홍백전? 네, 홍백가합전? 홍백가합전. 네. 네. 이름이 어렵죠? 치면은 가족오락관 같은. 네, 맞습니다. 좀 젊은이들 나오는 가족오락관. 네. 자,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종 중에 최선호주를 선정을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은 하이브, JYP 두 회사를 좀 꼽을 수 압축이 돼 있겠습니다. 있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라는 시장에서의 가장 이제 현지화 아이돌도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공연에서의 모객 수도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일본이라는 시장에서도 또 추가로 세븐틴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JYP는 엔터에서는 계속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볼 만하다. 지금은 좀 그 중국에서의 이제 그 음반 선주문이 좀 꺾이는 추세가 보이면서 심리적으로는 좀 악화가 됐을 수는 있지만 내년을 봤을 때 중국은 일시적인 이슈일 뿐이고 음반에서의 약간 성장률 둔화를 제외하면은 내년에 성장할 모멘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JYP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자, 엔터는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쪽으로 넘어가서 광고 시장이 최근에 좀 위축되고 미국의 작가 배우들이 파업을 거기도 했나 보죠? 네, 미국에서 이런 영향이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나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작가 배우가 파업하는데 왜 한국이 영향을 받냐, 그러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한국 제작사들이, 그러니까 CJ ENM이랑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제작사를 인수를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월부터 작가 파업 그리고 올해 7월에 배우 파업이 이어지면서 이 미국 제작사에서 작품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납품할 작품이 없으니 이제 영업 손실을 계속 일으키게 됐고 그러다 보니 연결단에서 조금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장도 이제 2020년도가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역성장으로 돌아선 첫 해였는데 올해 2023년이 2020년보다도 더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광고의 최저, 정말 바닥을 찍었던 업황으로 따지면 정말 올해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엔터 대비해서 미디어들의 이제 주가를 보시면 올해가 계속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네. 이런 영향들 때문에 실적도 업황도 좋았지 않아서 좀 힘든 그런 상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참 진짜 주가가 뭐 계속 1년 거의 가깝게 내려오다가 네, 최근에 맞습니다. 조금 반등이나 기술적으로 있는데 아직도 뚜렷한 적은 없고 2024년도 내년에는 해외 판매하고 오리지널의 약진이 기대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제 제작사들이 또 한국 제작사들이 또 근성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고 시장이 위축이 된다는 의미가 TV에 편성할 작품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광고 시장이 위축되니 광고를 받을 만한 작품이 이제 줄어드니까 TV에 조금 더 예능 중심으로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비를 줄여가는데 편성이 줄어드니까 해외 판매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또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OTT 오리지널에 납품하는 작품의 마진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오리지널 작품이 리쿰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동시방영과 비슷한 그런 마진을 좀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SLL이라고 하는 스튜디오 룰루랄라라고 하는 그 별도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가 원래는 실적이 좀 변동성이 되게 컸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먼저 판매가 된 작품을 JTBC 채널에 편성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좀 마진을 판매 쪽에서 마진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부진을 이런 해외 판매 오리지널의 약진으로 좀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요즘 뭐 TV 저희 집에 있는 그분도 얘기하는데 볼 게 없다 뭐 이래요. 네, 그렇죠. 왜 그렇게 현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해외 판매하고 오리지널 약진을 내년에 기대한다고 해주셨고 광고 요금제 출시하고 그다음에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 제작을 좀 더 넓히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현지화 전략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미 올해부터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즌제 작품으로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 이제 미국 작가 배우 파업이 11월 중에 공식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CJ ENM과 콘텐츠리 중앙은 미국 제작사가 이제 작품을 다시 재개하면서 실적을 다시 좀 손실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광고 요금제는 어떤 말이냐면 이번에 티빙이 CJ ENM이 티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티빙이 내년 1분기부터 광고 요금제를 이제 요금제에 새롭게 도입을 합니다. 근데 올해 보시면은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광고 요금제를 통해 들어오는 신규 가입자가 넷플릭스는 한 30%, 그리고 디즈니는 50% 정도의 고객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티빙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부터 계속 QOQ로
그 가입자 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 1분기에 광고요금제가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싼 가격에 유료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 티빙의 연결 손실 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익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내년에 좀 광고요금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광고요금제. 네.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 끼어들어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간 짜증나는데. 짜증나는데 네. 의외로 한국에서도요 넷플릭스 광고요금제가 꽤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소비자들의 뭐 니즈는 다양하니까.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의 봄 아까 얘기 잠깐 꺼냈는데 네, 그동안 이제 히트작들이 많지 않다가 뭐 그 범죄도시인가 그 이후에 네, 별로 맞습니다. 힘들어했는데 OTT 시리즈도 그렇고 네. 서울의 봄이 지금 뭐 200만 명 이상인 것 같아요. 개봉하자마자 저도 주말에 봤는데 뭐 네. 기성세대들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챌린지가 네. 뭐 이게 서울의 봄이 아니라 역설적으로는 서울의 겨울이다지. 봄은 언제 오는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 과거 군부 시절의 네.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막 이슈가 되면은 주변으로 파급이 될 수 있나요? 우선 저는 보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급 효과가 나오려면 11월에 좀 볼만한 영화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사실 지금 서울의 봄이 이렇게 인기를 얻은 것도 극장에 볼만한 영화가 없었는데 반응이 좋은, 이거 보다 보니까 꽤 재밌네라고 하는 영화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들이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재밌는 영화들, 볼만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이제 11월 말, 12월에 들어가면서 좀 대작들, 뭐 노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작품들이 좀씩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 파급 효과가 이제 극장의 상영 매출을 좀 견인할 걸로 기대는 하는데 그래도 좀 안타까운 점은 10월 한 달 동안 극장의 국내 박스오피스의 관람객이 한 600만에서 7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기존은 월에 한 1000만 명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봄 자체의 흥행은 이제 이 작품을 자체 배급한 콘텐츠리 중앙 이런 회사들의 좀 배급 매출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극장에는 좀 11월 말 12월로 가면서 월에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몰려야 좀 더 극장에서는 활기가 돌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탑픽 기업은 CJ ENM으로 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디어 엔터 커버하고 있는 이현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